안녕하십니까. 엄남미 작가입니다. 오늘은 독서 명상을 해볼 건데요. 디지털 뉴디 시대의 리더가 꼭 알아야 될 디지털 3법. 백남정 작가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책을 봤는데 되게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아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책에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그 기계와 인간, AI와 인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이 혼돈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땅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솔로몬이 성경에서는 하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것도 고대에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도 예전에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는데 지금 나온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형태의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체에서. 그런데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땅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매일매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바쁘게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지금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거시적인 것을 넘어서 미시적인 것, 아주 세세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이다. 그것은 인간을 온전히 한 우주로 생각하고 인간과 인간의 문제, 인간과 바이러스의 문제 등 인간이 지닌 아주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법이다.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낸 양자 철학의 시대. 양자라는 말은 퀀텀이라는 말은 퀀티티에서 나온 말이고 이 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힘과 운동의 이론인데 그 퀀티티하고 역학은 그 운동, 힘의 학문. 그래서 이런 양자 역학은 퀀텀급 스마트폰의 출현을 이끌어냈고 초미세 단위의 양자 구조까지 밝혀내면서 글로벌 바이오 업계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다 인간의 그 본질에 관해서 전부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기계나 이런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다면 변하지 않는 항상 새로운 영원한 본질적인 게 있는데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 순자를 이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공자는 가상 의식을 통한 관계, 맹자는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자기결정, 노자는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 영향력, 장자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즉흥성, 순자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인간성에 대해서 제시했다. 목자는 양주, 관자 등의 무수히 많은 분산화된 생각이 미시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양자 철학을 품는 데이터가 서양의 자본주의를 아우르는 동양적 커뮤니티로 새롭게 나오는 때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에 만난 어떤 그 동양 사상을 연구하시는 분도 이 동양 철학이 이미 서양에 많이 들어가서 이 리더들, 디지털 시대의 리더들은 이 동양의 고전들을 진리의 경전들을 많이 읽는데 거기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기계적인 해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아우르는 미시와 거시가 같이 아우르는 시대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는 단순하다. 모든 건 그냥 다 단순한데 이것을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초연결된 사회, 그러니까는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초연결, 아주 미시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굉장하게 복잡하게 보이는 일련의 지구적 현상에도 본질은 단순하다. 그러니까 단순하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단순하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은 초연결 시대로 진화하고 우리는 감정과 느낌이라는 인간의 본연에 충실한 데이터 기반을 신뢰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가치 디자인 설계를 통해 한층 더 충실해지는 인간의 본연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인간한테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 인간만 알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를 더해줘야만 기술이 더 발전될 수 있고 인간의 더 본질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만 강조하는데 그 스티브 잡스는 그 스몰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청년 시절에 인도에서 동양의 선불교 문화에 대해서 2년간 공부하고 다시 사과 농장에서 일본의 수도승과 명상을 비롯해서 동양의 생각 체계를 배웠다. 뉴턴도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유 인력을 개발했듯이 그걸 법칙을 발명했듯이 사과가 인간의 본질일 수 있어요. 사과가.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사과를 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과를 이제 영감을 받아서 애플을 만든 거죠. 애플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 보이지 않는 지금 무한한 어떤 우주의 어떤 자원이 있는데 그것에 아주 빙산의 일각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게 리더들의 노다지를 캐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실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만이 되게 많이 발전되고 풍요를 많이 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기회이고 인류에겐 더 투명하고 심플한 삶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 현생 밑에 있는 더 큰 잠재 욕구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를 찾는 혁신의 작은 신마리가 스몰 데이터이다. 스몰 데이터는 고객들의 숨겨진 욕구이다. 이 숨겨진 욕구가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스티브 잡스는 바로 이것을 선불교 사상을 통해 공부하고 적용한 것이다. 인간의 숨겨진 욕구, unmet needs라고 해서 잘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 있잖아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너무 많아요. 무한해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으니까. 그래서 왜를 계속 질문하고 스몰 데이터를 통해서 본질을 찾도록 이끌어주는데 인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에요. 사람, 생명. 이 생명이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왜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결국에는 본질, 인간의 진정한 그 생명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은행을 연결하는 오픈 뱅킹 이런 건 편리함을 부과하지만 편리함을 주긴 하지만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뭔가 교류를 하는 이런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욱더 고립되는 사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려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그 동양 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 명상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하고 테크핀이라는 걸 새로운 용어를 알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 기반의 ICT를 접목하여 시킨 서비스인 반면에 테크핀은 ICT를 바탕으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 서비스다. 테크핀이라는 기술, 테크놀로지와 금융, 파이낸스의 이게 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핀테크를 구성하는 단어인 금융과 기능 및 기술을 거꾸로 배치하여 만든 신조어. 핀테크와 테크핀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작가님 덕분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스타벅스도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덕분에 이런 지금 스타벅스의 페이의 탄생은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결제 인프라 정말 선물도 막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이 카드를 통해서 이제 막 쓰게 하더라고요. 카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자지급 환급성이 제한이 있는 전자지급 수단도 있고 전자화폐보다 낮고 황금성이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막 그걸 쓸 수밖에 없게끔
거기 있는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게끔 그 초과되면 계속 결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스타벅스도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오픈뱅킹을 연결하여 선불카드의 기능과 출구 미체를 지원하는 오픈뱅킹을 연결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고 국외에서는 그 카드를 못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카드를 못 쓴다고 해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디지털에 관해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들, 원격 의료, 진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적용과 확산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사람과 기계가 공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사람, 사회, 조직이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 할지 바람직한 변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저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기술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게 된 것을 기반으로 고객에게는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자가 생각하는 직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개인의 역량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네, 그래서 기계와의 협업 속에서 역할, 인간 챗봇 이런 거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이런 기계가 창의적으로 인간을 창의적인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끔 어떤 단순한 그런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창조력, 창의성에 더 시간을 보낸다면 인간이 더 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격 진료, 저는 원격 진료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원격으로 해도 되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꼭 가야지만 되는 그것이 의료 산업이나 이런 병원들을 더 많이 양성하는 그런 것 같아서 간단한 것들은 원격 진료로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정말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의사들의 어떤 밥그릇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체의학으로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인으로 나가는 순간 초개인적인 이제 초자아적인 시대가 발생했는데 핀란드의 동화 문민 시리즈를 본 적이 있다. 문민 계곡의 친구들은 모두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데 익숙하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가 평화롭게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무민 투를 친구 스너프키는 압도적이다. 스너프키는 볼 때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문민 계곡에 찾아와 문민과 일상을 즐긴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훌쩍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봄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온다. 스너프킨이 있는 마을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이웃의 일에 자꾸 관여한다. 하지만 마을의 외진 곳에 산다. 스너프키는 자칭 철학자이자 시인자 정치가이다. 무민은 이런 스너프키를 존중한다. 서로 구속하지 않고 만날 때만 행복한 일상을 공유한다. 우리도 이런 지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각자 작은 이 24일터처럼 그 작은 공동체, 마음이 맞는 공동체가 발전이 되면서 그들끼리 어떤 개인의 창조적인 것과 개성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의미 있는 모임들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결과 융합의 시대가 과제이다. AI 기반의 데이터는 평균적인 인간을 균형적인 인간으로 맞춰준다. 균형, 삶의 밸런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성취할 기회를 하늘이 내어준다. 이타적 마음과 스스로의 삶을 선찰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게 해준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 앞에서 한없이 더 겸손해지고 자신을 조용히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 시대에 리더가 꼭 알아야 될 데이터 3법인데 되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백남정 작가님, 디지털 뉴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필독서, 리더의 필독서, 리더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